네, 지금부터는 전문가들과 태풍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제 옆에는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님 그리고 맹소영 웨더커뮤니케이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맹 대표님께 태풍의 경로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를 넘어가면서 이제 태풍이 한반도에 머문 지 지금 15시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경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오늘 오전 9시 20분에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을 했습니다. 12시간 넘게 한반도를 종단해서 지금은 11시 정도에는 카눈이 서울 북북동쪽 약 40km 부근 육산까지 올라온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네. 이 당시의 속도가 시속 22km의 속도로 북서진 중이기 때문에 네. 어쩌면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 땅을 밟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 영역에 들어갔을 때는 이동 속도를 지금보다 더 느리게 가겠고요.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그 중심에서의 세력을 약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기압이 992헥토파스칼,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19, 초속 19m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태풍이라고 결정지는 거는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속 17m 이상부터 태풍이라고 하는데 네. 한 초속 2m 정도의 강도만 낮아져도 태풍으로서의 이름표를 반납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게 내일 오전 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곧 이제 태풍으로서의 위력은 이제 내려놓기는 하지만 네. 이 태풍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중심에서부터의 이 강풍 반경, 초속 15m의 바람의 반경이 한 150 정도면은 직경으로 따졌을 때는 300km 정도 부근에서의 거대한 초속 15m의 바람 정도의 바람이 불 수 있는 아직까지는 그 위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위력으로 인해서 소멸도 하고 북쪽으로 물러가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주변에 계속해서 이 바람으로 인한 기압 배치에 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고요. 지금 비구름의 영역 같은 경우에도 충청 남도 지역에 다시 비구름이 형성이 되는 것은 이게 돌아나가는 과정 안에서 북쪽에서 차갑고 건조한 고기를 다시 끌어내는 과정 안에서 이들 지역으로 다시 비구름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지금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태풍이 지나갔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 지역은 다시 비가 내릴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요거는 다른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내일 오전까지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내일 오전까지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장 교수님에게 이 강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현장 상황 보긴 했지만 수도권이 뭐 걱정한 것만큼은 비바람 강도 그렇게 세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15시간 가까이 이 한반도에 머물면서 좀 세력이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예. 거겠죠? 처음에 오늘 아침에 9시 한 20분경에 거제도에 이제 상륙을 하고 그때는 한 35m 초속, 네. 그러니까 한 100, 시속으로 따지면 한 120, 30km 정도까지의 높은 강도의 태풍이 왔었는데 이제 다행스럽게 진행을 하면서 이동 속도도 좀 빨라지고 에너지도 많이 잃은 상태에서 네. 한 20m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m 이하라고 할지라도 한 17m 이상 되는 아까 지금 맹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태풍이 17m 초속 그 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간판이 떨어지거나 네. 낙하물들이 떨어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정도의 위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수도권을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지나가는 경우에는 높은 빌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빌딩들이 많이 있으면 흔히 말하는 빌딩풍에 의해서 더 가속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더 위험하기 때문에 특히 낙하물 그다음에 전신주의 주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분들이 늘 강조하시는 게 이게 약한 태풍이란 건 없다라는 예. 말씀이잖아요. 여전히 저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예상한 것보다 강도가 낮았다는 것은 이 태풍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동력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보통 태풍이 이제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면 많은 에너지를 이제 잃게 되는데 네. 이번 태풍은 굉장히 속도가 느린 상황에 있어서 본인들이 가지고 온 커다란 구름덩어리에 나와 있는 많은 그 수증기를 오랫동안 머물면서 많이 터뜨리고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도 지금은 이제 다시 북한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속도가 좀 느려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에너지, 남아있는 수증기를 많이 북한 쪽에 수증기를 좀 내뿜으면서 물폭탄을 일으킬 가능성도 일말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네, 네, 네. 앞으로 또 오늘 새벽까지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맹 대표님, 이게 태풍이 북한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소멸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태풍이 소멸이 됐다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 없어졌을 것으로 생각을 보통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태풍이 소멸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상황이 좋아지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덜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으로서의 이름표를 반납하는 것뿐입니다. 네. 태풍끼리의 줄을 세웠을 때에서는 약한 태풍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저기압이 다가왔을 때 많은 양의 비를 뿌리고 나가는 그런 어떤 기상 현상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기상 현상 중에서는 가장 완곡, 가장 형님급의 그런 형태로 태풍으로서의 이름표만 반납할 뿐인 거지 네. 강한 저기압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북한 지역으로 느린 속도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의 상황의 날씨가 앞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반 저기압보다는 태풍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서 불어 들어가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네.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태풍 자체가 가지고 온 열대 부근에서의 덥고 뜨거운 열기와 함께 이제는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 나가면서 북쪽에 놓여져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를 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끌어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대기 불안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사람들도 성격이 맞지 않으면은 다툼이 커지는 것처럼 결국에 이 공기의 대기 불안정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극과 극인 공기들이 만났을 때 부딪혔을 때 더 강렬한 비구름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에 남아있던 덥고 습한 공기와 다시 북쪽에서 태풍이 빠져나가면서 끌고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면서 대기 불안정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이들 지역으로 곳곳에 아직까지는 약간 구름대만 잡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서해상에서 거대한 지금 비구름의 에코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태풍이 빠져나가고 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거대한 호수의 돌덩이를 떨어뜨렸을 때 이 중심에서부터의 그 파동이 끝부분까지 전달이 되면서 온전한 원래 잔잔했던 호수까지 돌아가는데 태풍 같은 경우에는 좀 수일이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안정적인 상태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의 태풍에 대한 그런 예의주시는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